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투자의 박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도시지역에 땅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정말 실감이 안 되시나 봐요. 정말 믿어지시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솔직히 미팅할 때는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미처 영상으로 이렇게 해드려야겠구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고객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도시 지역의 땅을 제가 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분류가 생기게 됐어요. 문제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도시 지역인데 현재의 도시가 개발이 된 현재 도시 지역 땅들을 보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개발이 땅 위에 건축이 새롭게 지어지고 땅 위에 도시가 형성이 돼야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원리고 이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우셨는가 봐요. 계속 볼 때는 현재의 도시가 개발이 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자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 그렇게 도시지역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용도를 얘기했죠.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라고, 중공업용지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도시지역 땅을 사러 가니까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가 가장 싼 거예요. 녹지지역 땅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를 샀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더 정교하게, 더 정밀하게, 더 깊이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저의 말 한마디에 많은 투자분들이 많이 의지하고 계신데 제가 더 정교하고 정확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그 안목을 이렇게 키워드리는데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토지 투자를 선택을 한 거지, 전체적인 투자 상품에서 토지가 가장 경제가 좋든 나쁘든 아무 영향도 없고 나라가 막말로 전쟁이 나든 않는,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치가 손실되지 않는, 어떤 변수가 있어도 금융이 오르든 내리든 폭락하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저성장으로 계속 경기가 마이너스 경기가 간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더 안전자산으로 더욱 곽강을 받는 게 바로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의 최악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다고 해도 건물 짓는 땅은 제가 거기다 건물 지어서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내 집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상품 중에 투자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게 바로 신도시 개발지역,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그것도 신도시인데 경제도시를 만드는 거, 그것도 경제도시에 버금가게 기업들이 잘 유치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거든요. 물류 인프라죠. 항만과 공항과 철도와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에 또 국제 관광지가 있는 곳에, 제가 관광지를 계속 거듭 얘기하는 건,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도시 이런 곳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투자해서 사실상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그 도시에 또 관광지를 끼고 있는 곳이면 더욱더 상권이 움직이지 않고 공시 걱정이 없어서 임대 수입을 안전하게 또 보장을 받으면서도 또 보증금이나 땅값이나 건물값이 완전히 그냥 일반 도시하고는 또 틀린 그 경제적인 그 최고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또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조건들을 거듭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신도시 개발인데 그냥 신도시가 아니라 스마트 기술로 새롭게 국가가 개발하는, 우리나라는 세 곳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범도시로 지금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곳, 그 곳에 있는 땅, 주거지, 또 건물들, 상가들, 그것도 신도시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가장 소유할 가치가 있는 땅이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고 아파트고 건물이다라는 것을 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할 때는 살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팔 때의
그때 주거 트렌드, 도시 트렌드, 그때의 인구가 소비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주계가 갈 건지, 그때의 시대는 소요 시대인지 소요 시대가 아닌지, 렌탈 시대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게 거의 다 글쎄요, 모든 서비스가 거의 뭐 다 95% 정도, 97% 이상이 다 렌탈 임대화가 될 건데 거기에서 과연 소유에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 민간인들, 서민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는 정도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뭐냐? 바로 도시지역의 스마트 도시지역의 건축용지입니다. 그것도 도시 중심지 땅이죠. 그런데 수없이 얘기를 드려도 땅값이 비싸요. 평수가 어째요. 이런 수많은 말들로 자꾸 싼 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싼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을 사서 얼마에 샀던 이 땅으로 내가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되게 연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개발지 토지 투자는요. 땅이 없을 때 땅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처음이고 토지 투자를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준 자체를 땅값으로 한정이 되면서 되게 수많은 리스크를 안게 돼요. 싸면 뭐 하냐고요. 최근에 저에게 자산관리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뼈저리 느꼈죠. 싼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싼 땅은 잘못 사면 진짜 땅값보다 배보다 배꼽을 더 지불해야 건물을 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건물을 또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도시 중심지가 아니다 보고 도시 외곽지다 보니까 그 또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지 투자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고수익을 맞을 수 있는 건 개인 사는 땅이 아니고 개발 회사가 사는 땅이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사는 땅을 사려고 한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서 그래 그럴싸하네 하는데 살 때는 내 맘에 드는 거, 내 개인의 맘에 드는 거, 자꾸 건물 지려고 사고 건물 지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게 되면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규제로 인한, 나의 틀로 인한 많은 기회들을 놓쳐요. 거기서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나의 사고를 원칙적으로,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움직이시냐. 현실 변화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이 온도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날 변화에 따라서 그날 물량에 따라서 매물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거기 현장에 맞춰서 내가 실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되게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안에 틀과 규제를 하고 땅값은 요 정도, 땅평수는 요 정도, 이런 막연한 그런 규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지 않거나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 건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때로는 내가 이때까지 말한 거 무엇일까?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혼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지역이 팽창하고 터져서 근데 중요한 건 팽창하고 터질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꾸 팽창했을 때 그 호재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는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는데 자, 제가 그냥 다른 비도시 지역은 제가 취급하지도 않는 땅이고 그거는 지금 사지 않아도 돼요. 개발되지 전에 사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 지역 땅에서 주거지 땅이 거의 98%, 99%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드물게 그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하고 이렇게 써있는 땅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도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도 자꾸 이렇게 연연하고 믿지 못하시면은
어쩔 수가 정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 일생일대에 온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지만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실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조사를 해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기아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돼 있어 아니면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조차도 하지도 않고 확인해서 보여드려도 그 또한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하면 더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사실을 보여드리고 근거들 되게 많은 도시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국가에서도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구분한 이유는 도시지역은 개발하려고 도시를 만들려고 도시화를 만들려고 개발을 해서 도시를 만들려고 용도를 구분한 건데도 불구하고 막연해 하시니까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법으로 분할해놓고 등기도 아니 법으로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더 어떻게 확실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건축법도 다 악어가 돼 있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요. 이제 한번 도시지역 안에서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주거지가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됐고, 개발이 됐는데,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불구하고 현재 모습도 어떻게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주거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이 로드뷰를 키면은 여러분 다른 지역은 모른다 해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이걸 좀 키울게요. 이렇게 키울게요. 이 애를 잘 보세요. 이 동그란 애를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파란 게 눈이에요. 지금은 뒤에 흰색이 다 나와 있는 건 지금 등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좀 더 키워볼까요? 이걸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반사되네요. 좀 이렇게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등을 보고 있어요. 파란색이 눈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이쪽 도로와 여기 노란색 주거지잖아요.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라고 써 있어요. 이쪽을 봤을 때 개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자연녹지거든요. 여기 보면 자연녹지라고 써 있잖아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데 얘네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분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는 이렇게 있는가, 요거를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국가가 이런 땅을 그냥 놀리겠어요? 인구가 여러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래 도시 외곽지 땅들, 도시지역의 녹지를 형성한 것도 뭐냐면 너무 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나 환경 문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 녹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외곽지는 이 도시 지역 주변으로 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구분을 해놨어요. 법으로. 응? 그래서 도시 지역은 정확히 개발할 땅을 모아놔서 도시로 개발할 땅을 도시 지역이라고 해놨고, 도시 외곽지는 도시 지역 땅 주변으로 해서 보호하겠다는 거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용도 구분을 했다니까요, 고객님.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줄이고요.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자, 중요한 게 지금 얘가 지금 이 노란색 땅을 보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땅을 봤는데 여기 보면 이종이랑 이렇게 주거지잖아요. 노란색 땅으로 보니까 방향을 보니까 요대로 있는데, 자, 여기 이 반대쪽이 녹지죠. 여기가 녹지잖아요. 녹지. 자연 녹지인데 한번 녹지 방향으로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 화면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따라서 움직여요. 자, 바로 이 길은 그대로 있고 이게 자연 녹지들이거든요. 자, 노란색 중심으로 이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천당같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도로 중심으로 좌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이 보이지가 않죠? 또 이거 보세요.
여기도 한쪽도 없잖아. 자, 이제 다시 주거지로 갑니다. 노란색 땅을 얘가 쳐다보죠. 이 돌 하나에 이 길 하나, 이 메인길 놔도 이 도로 길 하나로 여기는 주거지로 노란색으로 허가해 놓으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주변에 수많은 곳들은 다 자연녹지는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그러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자연녹지 쪽으로 도시 쪽 자연녹지로 갈게요. 봐보세요. 뭐가 있나요, 도대체? 더 가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분양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에 자연녹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투자 시점에 그렇게 정확하게 주거지부터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 있고 개발 회사들도요 건축에 허가되어 있는 용도의 땅을 사야만 건축이 가능하지 절대로 뭐 이렇게 자연녹지 같은 거 사갖고 그걸 뭐 용도 변경을 그렇게 용도 변경이라는 게 그 가치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 돈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냥 국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신도시의 주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 주거 축으로 상업지역, 업무지역을 그리고 또 일자리가 형성되는 중공업지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사와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막 그냥 이 땅 사면 팽창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이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요. 우리나라가 도시지역이 정말 없었을 때 막 여기저기 도시화를 시킬 때 개발 어마어마하게 시킬 때 그때 한데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도시화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도시화가 다 됐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90%가 도시화가 됐다라고 정확히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90%인데 10%안 돼가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의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만든다라는 국가가 그것도 진두주의에서 개발청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곳과 그런 공공기관과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서 직접 공사가 공공기관이 개발을 직접 계획하고 개발하는 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속도를 내서 지금 특별법 통과하면서 국가 그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SUCC 그 기반 시설, 철도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공항 같은 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뚝딱 하면 빨리 되고 뚝딱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뚝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국가 사업에는 다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를 정상적으로 잘 밟고 항상 뉴스 들어오면 조기 집행, 완성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 거듭거듭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생각과 개인 규제로 또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나의 사고가 현실적인 거, 현실과 이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이건 아직 주거지에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제가 여기를 할게요. 이 노란색과 이걸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주거지, 위에가 노란색이 주거지잖아. 아래는 자연녹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래는 자연녹지, 위로는 주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제가 다른 데를 눌렀네. 죄송해요. 이 화면을 이걸 축소하고 이렇게 돌릴게요. 얘가 다시 주거지를 보니까 노란색 땅을 보고 있잖아. 이 도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뒤로 와야겠네. 지금 이 길로부터 주거지가 허가가 돼 있고 이 길 앞으로는 자연녹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 사례가 이렇게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연하게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투자해갖고 기다리겠다. 뭐 계획관리 도시 외곽지에 그 도시지역 땅, 계획관리 지역 땅을 사서 뭐 싼 땅이 뭐 어떻게 되겠지. 옛날에는 정말 막 너무 많이 개발이 될 때는요. 정말 그 가끔씩 진짜
그런 땅들이 도시 외곽지 땅들이 이렇게 개발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시지역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게 자연녹지거든요. 당연하죠. 도시지역에 녹지로 형성이 돼 있는, 구분돼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근데 이 땅들은 정말 잘못 싸면 어느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에 수용당해요. 공공기관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자연녹지를 활용하죠. 그 이유는 도시지역 땅들은 수용도 잘 안 당해요. 당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 계획이 있고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용도가 돈이거든요. 가치고. 그게 땅값인데 도시지역 땅들은 땅값이 비싸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 외곽지나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도 좀 드물지만 자연녹지들 같은 경우는 수용을 많이 당하죠. 뭐 박물관 같은 거, 뭐 체육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요. 약간 도심에서 살짝 사이드로 빠지면서 교통 좋은 쪽으로 해서 꼭 그 도시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질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정말 되면 좋겠네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저희가 다른 데들도 많아서 아무리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이 없는 지역은요, 얼마든지 나와주기만 하면 감사할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워낙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땅 매물이 숨었다라는 말도 뜻도 못 알아요. 그 타이밍에 오직 가격으로만 재고 평수로만 재고, 이거 너무너무 1차원적인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뭐냐, 500원짜리만 본 사람이 1000원, 만원짜리 바꿔준다고 하는데 10만원짜리 스프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정만 사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동안 그 정도의 안목과 그 정도의 그 정보들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토지 투자는요, 미래에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3년, 5년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정말 10배, 50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 그런데 이 토지 투자는 정말 관점이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원리적이고 본질적이어야 돼. 핵심 중심적이어야 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토지 투자하는 사람은 통찰력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치적인 모든 것을 처음이지만 원리를 생각해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도시 지역 땅들이 개발이 이때까지 되어왔구나, 이런 원리와 이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앞에까지 내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땅을 투자할 수 있는 거지, 현재 보이는 거에만 급급한 사람들은 토지 투자를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개발지 토지 투자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라고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다 현도시에 투자하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현도시가 개발이 다 됐고 비싸니까 도시 외곽지를 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전문가, 자산관리나 저같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도시의 중심지예요. 신도시. 근데 신도시 중심지가 어떻게 될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다 알아요. 알 수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모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년, 5년 이 투자 기간까지, 투자 수익률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평균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최소의 평균을. 그걸 어떻게 하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 땅들을 살 때는, 도시 외곽지 땅들, 비도시 지역을 살 때는 개발이 안 되니까, 호재가 없으니까 시세를 보고 사시면 돼요. 시세를. 그런데 이렇게 개발지의 토지 투자는 이렇게 일반주가 허가되어 있는 요충도로에 허가되어 있고 입지가 좋은 자리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0.02%도 안 되는 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제가 드리는 건 0.01%도 안 돼요. 그런 입지의 용도에 모든 걸 다 갖춘 땅이거든요. 거기다 건축 허가까지 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모든 땅에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일생일 때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그 수업료를 수없이 낸 거를 낸 거에 대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해서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그 경험한 사람보단 난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본인이 그랬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항상 얘기하죠. 100%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는 좋은데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분산 투자 반드시 하십시오. 내가 1억이라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땅하고 반드시 전문가, 그래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정말 이 사람은 좀 전문가 같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정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정말 해봐야만 아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인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제가 다른 지역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곽지 도시 지역 주거지 땅하고 자유농지 있는데 다 어떻게 개발되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만 지도로 보시게 되면 진짜네. 노란색 땅은 진짜 다 아파트는 주거지가 빽빽이 건물이 들어섰네. 근데 자유농지 똑같은 도시 지역이 바로 옆인데 길 하나 두고 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줘도 못 믿는 건 이제 더 없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겸손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거를 반드시 사시라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나눠서. 정말 그게 전부 다이라고 하면 진짜 정말 소액으로 이게 전부 다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보단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전문가를 잘 선별해야죠. 전문가를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래서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제 중개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분은 미래까지 그 투자의 원리에 적용해서 그분이 그 땅을 사서 투자에 대해서 저는 그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개발 호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잼버리 개체지 옆이니까 사두면 언젠간 안 그러겠어요. 언젠간 안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목적인데 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사면서부터 도로가 개발 계획이 보상이 끝나고 도로가 지금 내고 있고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 땅을 소개시켜준다는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도로 계획선도 다 있고요. 근데 그 도로 계획선들이 여기만 똑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요충도로라니까요. 그것도 국가가 내주는 도로.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게 어딨나요, 여러분들? 더구나 저는 그 중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토지 투자를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그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뭐냐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때 목돈이 막 생기는 것 같지만 결론은 땅을 계속 갖고 있었던 그 얘가 수익을 만들어준 게 가장 크다라는 거 이거 벌써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시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한번 목돈을 챙기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테크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인프라를 깔아서 임대 수익으로 계속 매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재테크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꼭 한 방을 바라는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그게 내 일생에 내 평생 모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관점과 목표가 뚜렷지지 않으면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다고 하면 또 전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데 또 모르시는데 또 기준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겸손하셔서 좀 전문가를 존중해주고 하면 좋은데 또 그 또한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은 정말 많은 뼈아픈 그 투자를 잘못된 도시 외곽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을 추천을 받아도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한 걸 만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제가 어떤 분이 말하는데 저는 현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플러스 알파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는 뭐 거창한 게 있을 줄 있는 사실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말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확실하고 안전한데 더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 뭘 붙이나요? 뭐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본인이 납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갖고 근거를 해서.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그 추상적인 것들을 더 우왕부왕 얘기해서 그거 하시는 분은 또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으니까. 저는 또 그런 분은 안 맞아요. 아무튼 다 유유상종이어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드릴 수 있는 아까 같은 사례, 도시지역이어도 주거지와 자유농지, 바로 길 하나 들어 운명이 바뀌어진 땅이 도시지역의 자유농지와 주거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용도의 땅을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돈이 비싸고 싸고 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하고 돈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도시 외곽지는 절대 10배, 20배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될 수가 드물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 드문 케이스가 나한테 로또 발하기 여러분 그렇게 복 받고 모든 보고 세상에 그 로또가 나한테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사셨어요? 저는 그거 로또도 안 하고 그런 거 저보다 더 저는 그런 복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뭔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런 요행 자체를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노력한 그 정도의 대가만 받아도 저는 다행이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다 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바로 노동으로 일하는 거야.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 시간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망설이고 있으실 거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를 거라는 거 정말 많이 알아요. 이 사람도 그럴싸하고 저도 그럴싸하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를 걸 아는데 여러분 정말 도시지역에 신도시 개발지역에 새만금의 구안에 도시역에 건축용지 사십시오. 정말 제가 입지를 못 보시는 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하면 1억으로 5억 벌 거, 3억 벌 거, 10억, 20억까지 벌 수 있는 건 입지를 전문가가 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전문가보다 본인이 더 믿을 수 있다면 본인의 선택을 그래도 전문가의 선택도 한번 반반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여러분